네. 분위기 막 잘 띄워주셨는데 제가 연이어서 잘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셋 전업주부 3년 만에 건물주 되다의 주인공 카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미니 특강이라는 커다란 타이틀 아래 이렇게 발표하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송 사무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족장님 팔코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행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10년 동안 살림과 육아 그리고 신랑의 내조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저 OS 그림이 궁금하시죠? 하필이면 왜 OS일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첫 아이를 낳고 신랑 월급에서 보험료 그리고 적금, 공과금, 아기 기저귀값 빠져나가고 나니까 단돈 4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카드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40만 원이 남아서 이제 그걸로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외식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 않았고요. 자연히 요리 실력은 늘었어요. 그래서 매주 장을 보러 가는데 제가 지금도 달달한 군것질을 좋아하지만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골에 읍내한 큰 마트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앞에 이렇게 OS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인 행사 해서 1,780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집으려고 하다가 맞다, 내 장바구니 목록엔 없어 하면서 놓고 다시 내 채소를 사러 가기를 한 달 반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 OS 세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제가 참고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도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제가 제 몸에 치장 같은 거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그런 생활이 불평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보기에는 궁상 맞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왜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너는 그렇게 적금에 연연하냐. 적금을 줄이고 네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니야, 나는 내일도 안 죽을 거고 모레도 안 죽을 거고 우리가 퇴직한 후에 번듯한 집안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열심히 적금을 들 거야 하고 이제 꿋꿋하게 적금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때 눈물의 OS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랑도 그래, 그때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모은 돈이니까 투자하는데 마음껏 써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행크 들어온 지 제가 3년 가까이 되는데 그 궁상 맞았던 아줌마가 지금은 투자가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아이들도 예전에는 그냥 정말 살림만 하던 엄마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니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각자 1,000만 원씩 모아.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엄마가 돈을 보태서라도 한 달에 월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남들이 알바할 때 니네는 월세 받아서 용돈으로 써라.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제도 되는 것 같아요. 제 투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경매, 공매로 아파트, 빌라, 상가주택, 그리고 상가,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한 8건을 처리했고, 그리고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멋모르고 아파트랑 오피스텔 분양권 4건을 통해서 이제 소소한 수익을 거두기도 했고요. 현재는 그 공매로 낙찰받은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한 지역인데요. 제가 나와바리가 없다 보니까 전국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전 근처에 계룡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상가도 갖고 있고요. 대구에 상가주택도 공동투자로 아직 보유 중이고 인천의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룡에서 이제 인천 오가면서 지금 사업 중입니다. 그리고 평택에 빌라 한 건 처리했고요. 수원의 대형 아파트도 처음에 제일 첫 투자했었는데 네,
그리고 작년에 광주가 핫했어가지고 또 광주 아파트도 처리했고 일산도 지금 올 초에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알뜰살뜰 아등바등 살았었어요. 근데 내 식구일 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신랑 월급으로. 근데 하나가 늘고 입이 하나 늘고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큰아이가 또 배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 또 그 큰아이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은 조금만 참아봐. 엄마가 내년에는 돈 벌어서 보내줄게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다음 겨울방학 때는 3달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둘째가 그때 나도 같이 보내줘 해서 그래 엄마가 정말 하반기 때도 열심히 달려볼게 기다려봐. 다행입니다. 아직 막내는 1학년이라서 아직은 엄마 곁을 떠나기 싫은지 그래서 쟤도 크면 또 보내달라 할 텐데 열심히 투자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키울 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또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끼면서 사는 거에. 근데 셋이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외벌이 하면서 외벌이 돈으로 적금까지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를 유치원 보내고 나면 남는 시간에 과연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그리고 신랑 내조도 하면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검색도 하다가 우연히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쿵쿵나리 선생님의 이제 책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은 시간에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밤새서 완독을 할 만큼 저한테는 정말 놀랍고 새로운 세상이었고 경매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나 이 길이 내 길 같은데? 나 이거 하면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되게 흥분이 되고 다음날 바로 도서관 가서 막 책 3권씩 빌려서 읽고 그리고 막 도서도 주문해가지고 읽었었는데 이제 그때 봤던 책들 중에 지혜로 책이 되게 많았어요. 지혜로 책이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책에서 이제 행복재테크라는 그런 카페가 자꾸 거론이 돼서 제가 여기에 이제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행복재테크 카페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말 온라인 상으로 정말 따뜻한 댓글들과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카페라는 거는 처음 가입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이 사람들과 융화되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끝말잇기 카테고리가 그때는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놀이처럼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끝말잇기 멤버들이 있었는데 정말 멤버가 있었어요. 2016년 후반기 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때 세라미스님도 계셨고 세라미스님이 거의 주였었죠. 너무 웃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닉네임도 서로 알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되면서 이제 댓글 다는 개수도 점점 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게 눈 뜨면 바로 출석 체크하기 그리고 부동산 기사 올리기. 이게 되게 쉽고 간단한 일 같지만 또 뭐 그 전날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다든지 하면 지켜지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때마다 약간 고비가 있긴 한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행크에 있는 동안은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있다 보니까 뭐 수강 후기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초급반부터 뭐 중급반 그리고 상가 초급반 뭐 성사무장님의 경매 실전반 고급반 그리고 최근에는 흑도님의 법인 투자반까지 다양한 이제 수업을 단계별로 수료했고요. 하다 보니까 강사님들만의 각자 그 주특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저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약간 길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만큼의 활동을 해왔나 봤더니 게시글은 한 3,270여 건, 그리고 댓글은 한 6,500여 건을 달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너무 즐겁게 즐기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행복재테크 카페에는 타 카페와는 달리 강사님들과 일반 회원들과의 만남의 장을 되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사무장님께서. 그럴 때마다 뭐 임장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서평 이벤트, 그리고 행크 10주년 카페 10주년 이벤트 해가지고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감사하게도 당선이 돼서 많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사님들하고 또 회원분들하고 친분이 쌓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강의까지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행복 네트워크에 또 입성해 있더라고요. 행복 네트워크에 입성한 거는 정말 제 인생의 커다란 터닝포인트이자 그리고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이 정말 다 쓰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든든한 이제 동반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유명한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진짜 제가 요즘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혼자 하시려면 겁이 난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혼자 하다 보면 지치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거든요. 저도 물론 슬럼프가 잠시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자극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초보 시절을 떠올려 봤더니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부동산 문턱을 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특히나 또 간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집을 살 일도 없었고 임대 얻을 일도 없어서 부동산 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매수인인 척, 매도인인 척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더 어색하고 티도 나고 네, 지금 물론 부동산 투자자라고, 경매 투자자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살짝 팁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는 척인데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가면 너무 모르는 척하고 너무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께 굽신거리면 약간 무시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대충 말씀해 주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황하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너무 감사하긴 하죠. 뭐 그 지역 브리핑을 들을 수도 있고 좋은 기회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임장 가기 전에 미리 소품을 팔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시세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호재라든지 이런 거 대충은 알고 가는데,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한 군데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장황하게 길어진다 하면 맞아요 사장님, 제가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씩 끊어주는 네, 그런 거 이제 제가 아는 척이라고 적어봤고, 있는 척. 저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에게는 현금 3억이 있어. 현금 3억 있는 여자야.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들어가서 자신 있게 이제, 왜냐면 보수적인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통 가서 이제 물어보면 아유 젊은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마, 남의 뭐 피눈물 먹는 일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네 뭐 물론 경매도 하고요, 일반 매매도 살 수 있어요, 금매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있는 척을 하면서 말을 하면 저희가 뭐 사장님 명함 주세요 하지 않아도 먼저 명함 내주시면서 낙찰되면 얘기해줘요, 뭐 아니면 떨어지면 금매 소개시켜 줄게요 하면서 약간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척.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있을 사람들이니까 척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놀란 척. 이거는 뭐 저는 제 입장에선 척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원래 평소에 리액션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리액션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남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면 뭐 번지수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매물은 뭐 얼마예요 하면 번지수, 이 번지수에 이런 물건이 있어 막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그 한 군데서 오래 하기도 하셨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낌없이 칭찬을, 소장님 완전 대단하시다. 야 대박 막 이러면서 그럼 그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막 친절하게 정말 정확한 금액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사장님 저예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쑥스럽겠지만 저처럼 이제 리액션이 생활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특히나 남자분들은 쑥스럽겠지만 조그만 용기를 내셔가지고 놀란 척 부동산 소장님 좀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투자 방법인데요. 이론은 적당히. 제가 공부하는 거 별로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애 셋만 키우고 10년 동안 정말 그냥 애들 책 읽어주는 게 전부였고 했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굳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그날은 다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경매 투자라고 하면 되게 뭐 위험하다, 뭐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편견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팔코님 책 아까도 저희 같은 테이블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만 따라하면 되겠다 싶었다고 용기를 내셨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또 정보지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험하지 않은 물건에 처음에는 도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론을 너무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지치기도 하시고 또 많이 알수록 더 무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행은 즉시, 저는 이제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좀 사랑에 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서 확인을 해야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계속 물건만 쳐다보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 보이고 더 깊게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막상 임장을 갔을 때는 단점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장점만 막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낙찰은 반드시, 경험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물론 공부만 하시는 거는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 초보 시절에는 뭐 500 뛰기,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도 정말 크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 테이블에 또 한 분이 그러셨는데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되나요? 근데 양도세 걱정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익이 없으면 양도세 낼 것도 없잖아요. 나에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세부터 걱정하시면 나도 수익을 안 얻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수익이 생기겠다 확신이 든다면 낙찰은 반드시 한번 경험하셔가지고 명도도 대출도 그리고 뭐 임대 세팅이거나 아니면 매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더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더 즐겁게 투자하실 것 같거든요. 작년에 행크 10주년 기념으로 홍콩 마카오 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송 사무장님이 뒤풀이에서 카멜님은 행복재테크 안에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월 500만 원 만드는 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자신 없게 그럼 월 1000 할까요?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월 1000 대사님도 워낙에 유명하셨고 그래서 월 1000은 아무나 하나? 막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월 500을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지금 딱 1년, 작년 2월에 갔으니까 1년 반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의 월 500개 거의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월 1000을 만들어 볼까? 지금 또 계획 중이고 한 5년 안에는 월 2000은 만들면 정말 편하게 즐겁게 그리고 뭐 시간에 또 자유로운 게 부자의 그
그거라고 하잖아요. 시간도 자유로워야 한다.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래서 월 2,005년 안에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저희 둘째가 10살이거든요. 엄마 5년 너무 길지 않아? 3년 안에 2,000 만들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까? 그래 노력해 볼게. 3년 오케이 좋아 3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500만 원을 월세로 세팅하려고 했으면 되게 많이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소득이 합해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사업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투자로 하는 거라서 이 자리에서 뭐 낱낱이 밝힐 수는 없지만요. 이따가 이제 뒤풀이에서 궁금하신 분께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업을 하나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또 욕심이 생기네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2개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임장 중이고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지 또 이제 8월 초에 또 하더라고요, 코엑스에서. 그래서 그런 데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리고 상가 공부, 상공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월세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궁금해하시는데 월세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제 저희는 투자금이 항상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단타를 목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또 저희 스터디에 있는 분과 함께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를 듣고 월요일날 세입자를 만나러 갔는데 실패하고 화요일날 세입자를 만나서 집까지 보여달라 해서 집 안에 내부까지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매수 대기자가 나타났다고. 네, 그래서 지금 타협 중이고요. 그곳이 시세가 한 9억에서 9.5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 송파구 쪽이 30평대 매물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금액은 8억 9천 정도고 이제 법인으로 받았으니까 법인 양도세는 22%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억뛰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으로 봤을 때는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셨는데 저는 달라요.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냥 느리게 가야지, 조금씩 느리게 가야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좌절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첫 투자에 아까 수원 아파트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살짝 손해를 보긴 했어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첫 투자에 손해를 보면 보통 경매계를 떠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첫 투자에 이제 이익을 봐야지 재밌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도 그냥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 신랑이 괜찮겠어? 앞으로 할 수 있겠어? 뭐 이러길래 처음부터 누가 잘해? 하다 보면 조금씩 잘해지겠지? 뭐 이러면서 넘겼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그냥 밝은 미래만 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겠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멋진 차를 보면 나도 나중에 저런 차 타야지? 뭐 멋진 집을 보면 나도 나중에 저런 집 살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냥 좋은 생각만 하면서 즐겁게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의 뭐 지금 처지란든지 이런 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본인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글쎄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중간에 이렇게 중도 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좋게 생각하시면서 행크 안에서 함께 하면 언젠간 나도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도 지금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또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실 시간에 고민보다는 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세상을 흔들고 싶은 카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